안녕하십니까, 도깨비벨입니다. 오늘은 전업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침, 꼭 지켜야 할,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 예를 들어서 책에서 본 거와는 틀리죠. 어떤 사람이 뭐 저 포함 여러 경험자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의 느낀 거가 가장 정답입니다. 정답. 전업 투자자. 글쎄요, 대한민국에 전업 투자자로 나서서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전업 투자의 길로 갈 때 제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를 저보다 먼저 하는 분들 얘기 들었죠. 전업 투자로 가면서 3년을 버티면 그나마 5년은 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뭐 준비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을 3년 동안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어? 3년 동안 버티면 그래도 5년은 간다 이건데 또 5년 이상 가야 이제 성공을 하겠죠. 그 수많은 그 뭡니까? 꼬시는 거 증시에서 뭐 3천을 가네 4천을 가네 그런 꼬시는 뉴스 또는 그 찌라시에 당하면서 많은 수업료를 내죠. 그래서 어, 몇십 년 또는 저처럼 20년, 전 정확히 한 21, 2년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느낀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참 큰 거거든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힘들게 쌓은 지식, 노하우를 왜 남들한테 알려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증시 바람이 불었죠. 증시 바람이 불어서 제 주위에도 누구네 엄마 막 이런 사람들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알려주면서 솔직히 말하지만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제가 제 고객을 찾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1월 15일부터 매일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증권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립니다. 뭐 시황 전략이죠.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자금 관리 어떻게 하고 종목은 어떤 거 들어가면 좋겠고 매수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좀 3달 가까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쭉 보신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도깨비 밸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 어떻게 우연찮게 유튜브 검색에다 보니까 야 전업 투자의 길을 가는 길은 어떤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하루도 빼먹지 말고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시장 흐름대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그날 증시 차트와 종목 같은 걸 봐가면서 제가 말한 거하고 매칭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어느 정도 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거 핵심 먼저 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답.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일단은 본인이 혼자 노하우를 쌓아서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 투자자 성공해야겠다. 본인 나이가 20대다.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왜냐? 경험을 쌓아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다. 절대적으로 뛰어난 리딩자를 잘 찾으셔서 리딩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맞네? 이렇게 되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뛰어난 리딩자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전업 투자자의 길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20대들은 아직 젊잖아요. 본인이 한번 내 투자 자금이 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가지고 전업 투자자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20대들은 인생 경험이 적기 때문에 돈을 좀 잃어보고 해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야 답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똑한 20대는 맞아. 내가 언제 이거를 배워서 전업 투자자 수익을 꾸준하게 날 수 있을까? 응? 그걸 느낀 사람은 20대도 뛰어난 리딩자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에 보이시죠? 도깨비밸류는 제 회사 이름이고, 자, 전업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응? 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제가 네 가지만 딱 적어봤어요. 전업 투자자를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년 동안 버틸 여유 자금을 하라. 자, 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2년 동안. 아, 내가 싱글이야.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고 싱글이야. 그러면 좀 편하죠. 부모님이 뭐 서포트 해주고 뭐 밥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아, 내가 가장이야. 아들, 딸 두 명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내 식구가 사는데 전업 투자자의 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 식구가 살려면 뭐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한 달에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 그럼 매월 300 이상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월.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전업 투자자의 길로 처음 나서는 사람이 매월 300만 원씩 벌 수 있을까요? 꾸준히? 절대 힘들어요. 절대적 힘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버틸 여유 자금을 하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좋다.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전업 투자자의 길로 1월 1일 땡 시작을 했어요. 1억을 가지고 시작했어. 자, 그러면 2년 동안 가족이 먹고 살려면 300만 원씩 6천만 원이 필요하네. 예? 10개월 잡은 거예요. 그럼 12개월이면 더 필요한 거지. 한 7천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억 7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금이 1억으로 시작할 거면 주식을 시작할 거면 2년 동안 가족이 먹고 살 거 7천만 원 하고 1억 7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주식 연구하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유 자금을 하지 않으면 1억으로 딱 시작했어. 야, 운 좋게 첫 달 어떻게 500만 원 벌었네. 와이프가 당신 축하해. 300만 원만 있어도 그래도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200만 원 벌었네. 그거 세이브 됐네.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손실을 봤어 이제. 3개월은 잘 벌다가 손실을 봤어. 그러다 보면 위축이 돼 마음이. 야, 이거 더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안전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지. 와, 손해 봤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채워야 되는 하면서 급등주를 찾게 돼. 급등주 찾다가 먹으면 되는데 급등주 찾다가 이제 손실을 봤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면 돈 까지게끔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는 여유롭게. 제가 말하는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주식 투자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안 합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식 안 해요. 저의 구독자님들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해주고 수익 보고 딱딱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3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는 종목이 없어요. 편안하게 수익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제가 찾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는 좀 스트레스 받는 종목 좀 한번 알려줄게요. 수익은 나지만 스트레스 받는 종목. 와, 우리가 1월 달부터 운 좋게 도깨비밸류 이 사람을 만나서 한번 유튜브 보면서 해봤는데, 야, 편안하게 수익을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 종목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죠? 한번 진짜로 한번 그렇게 해볼 겁니다. 사람은 편안한 상태에서 살면은 세상이 다 편안한 줄 알아요. 힘든 것도 겪어봐. 그때가 좋았구나. 이것을 깨닫거든요.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4월 달은 잠깐 제가 종목은 알려주지만 1, 2, 3월 달은
진짜로 내가 편하게 주시겠구나. 그걸 한번 느낌 오게끔 한번 해볼게. 한번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다고 손실나는 종목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손실나는 종목을 주는 리딩자가 세상은 없어요. 그 사람 실력이 없어 손실이 나는 거지. 리딩자 실력이 없어서 종목 캐치를 잘못하는 거지. 자, 두 번째, 급등주는 자주 하지 말 것. 자, 급등주는 여윳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 3개월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벌었네. 와, 3개월 동안 10%잘 벌었지. 그러면은 벌은 거 중에 절반, 벌은 거 중에 500만 원만 급등주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급등주로 수익이 났어.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은 생각 없이 수익 나서 좋아. 그냥 지나가거든. 내가 이 종목으로 급등주로 수익을 받는데 왜 수익을 받고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매도를 어떻게 했을까?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자기가 연구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운으로 그렇게 맞아 떨어졌는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놓고 메모지에 다 적어놓고 그것을 참고 자료로 쓰셔야 돼요. 근데 괜히 수익 나면 그냥 뭐 수익 났다 좋아서 그냥 쑥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 다음에도 급등주를 할 거니까 메모지에 꼭 적어놓고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것을 계속 적어놓고 메모지에 적어놓고 보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야 돼요. 되게 사람들이 수익 나면은 그냥 쑥 지나가고 말거든요. 급등주는 수익 난 금액의 절반 갖고 한번 테스트 겸 해봐라 이겁니다. 자기 자본 갖고 하지 말고 자기 자본 스타트할 때 자본 갖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 자본이 늘어났을 때 그 수익금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급등주 노하우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매일 본인이 시황글 작성. 자,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전업 투자자를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죠. 저는 돈 잘 버는 직업이 있었어요. 직원들도 4명이나 있었고, 근데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제가 저의 매장, 제 매장도 컸어요. 뭐 어떤 매장인지는 제가 알려드리진 않지만 100평이 넘었거든요. 그 뒤에 주식 사무실을 져놓고 저 혼자 제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했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와 누구 주식에서 얼마 벌었대 막 와서 친구들 와서 보고 내 계좌 보고 하더니 동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야, 쟤 얼마 가지고 하더라. 얼마 벌었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소문 나니까 참 피곤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에요. 지방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 인구가 한 33만 정도 되는 지방인데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나 좀 알려줘, 나 좀 알려줘. 처음에는 생각 없이 알려줬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짜증이 나더라고 이제. 응?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1,300원 갔었어요. 갔었는데 나는 팔았는데 이 사람은 한 3개월 있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그땐 900원이야. 제가 말할 땐 1,000원이었는데 10% 손실 구간이잖아요. 야, 30% 올랐었는데 팔았나? 못 팔았다는 거야. 왜 못 팔았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괜히 주식 종목 알려줬다가 나만 피해보는구나. 이 사람들이 술자리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식 샀는데 손해봤네. 그럼 나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결론은.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절대 알려주지 않아. 몇 년 동안 그거에 시달려갖고 절대 요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야, 우리 정부를 한 달에 얼마니까 그거 내고 받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참고로 저의 유튜브는 저기가 없습니다. 편집이 없고 제가 마이크 잡으면은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말이 끊어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본인이 시황글을 쓰자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저 혼자 사무실 차려놓고 주식을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주식 물어보러 저희 사무실에 계속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 카페를 만들었어요. 주식 카페. 주식 카페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 유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카페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여기 와서 제가 글을 올릴 테니까 저거 보고 하세요. 제가 귀찮으니까 저를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이거 보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무료죠, 당연히. 그래서 카페 만들 거기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제 그 카페에 매수 매도 타이밍 글 올려드리니까 하지만은 어, 좀 낮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 카페 보고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인들 있잖아요. 일하면서 볼 타이밍이 안 되니까. 어? 제가 막 한참 주식으로 막 돈 벌 때 그때가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엄청나게 파도 치던 때였어요. 이명박 정권 때였으니까. 그때 막 4대 강준이 어쩌고 하면서 막 난리가 쳤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와, 그래서 뭐 중간 생략하고 그러고로 하다가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하게끔 됐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사업자를 내고 제가 하게 됐어요. 돈 내고 하시라. 저 피곤하니까 한 달에 얼마씩만 내고 돈 내고 하시라고. 그때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10만 원 받고 해줬어요. 해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또 카톡이 없을 때예요. 카톡이. 카톡도 없고 밴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준 거죠. 문자로. 문자로 단체 문자를 주는 거예요. 단체 문자. 그러니까 또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훨씬 나아지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무슨 자랑거리 있냐 자기 지인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지인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디서 얻은 고급 정보인데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동네에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또 피곤해지더라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주식은 절대 누구한테 알려주지 말고 혼자 하라. 그게 세월 지나 보니까 그게 답이더라고요. 정답. 주식을 혼자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누구한테 얻은 건데 이거 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세월 지나서 느꼈는데 알려주면 우리가 손해 들더라고. 알려준 사람이 손해. 왜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얼마에 팔리게끔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팔리게끔 아침에 걸어놓고 일했어요. 근데 9만 원은 갔었어. 9만 원 갔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걸어놓은 사람 차례에 밀려서 자기 건 안 팔렸어.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지금 얘기한 얘기 듣고 그런 것도 있구나.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시황글을 쓴다. 와, 내가 실력이 돼야 시황글을 쓰지. 실력 없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써보세요. 오늘은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고 우리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되지. 아직 실력 없는 거니까. 자기 혼자 자기만의 카페를 만들어서 써보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2년 동안 쫙 써보세요. 써보면은 내 실력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야, 내가 시황글 전략글 쓴 거 하나도 안 맞네. 하나도 안 맞았네. 결과가 세월 지나면 그거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 나는 실력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컸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시황글을 카페에 쓰다 보니까 야, 이게 맞아떨어져. 그래갖고 어떻게 알게 된 여의도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던 분인데 저보다 한 20년 선배죠. 그 사람은 제가 쓴 글을 제가 몇 년 동안 쓴 글을 한번 보여줬더니 와, 세상 보는 눈이 좀 남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달랐긴 하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무슨 소설을 썼네. 근데 그 소설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 소설이 맞아 떨어져. 예측을 한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하는데 그게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게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서 시황글이 맞아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종목은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황이 보이니까 종목은 그냥 거저예요. 저 거저.
시황이 뭡니까? 증시 한마디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하고 그거를 아니까 종목 찾기가 쉽더라 이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 투자자들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거는 예측도 못하면서 종목만 예측하죠. 종목만. 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응?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자동차 시동을 안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 욕심? 뭐 그런 거? 어? 뭐 좀 비유가 좀 맞지 않는데 시황을 모르고 증시 흐름을 모르고 종목을 찾아서 본인이 전업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2년을 못 넘어간다는 거지. 2년 동안 자기 자본금 다 날린다는 얘기지. 본인이 매일매일 시황글 쓴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은 초등학생도 아는 종목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스닥 급등주, 저게 무슨 회사야?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 그런 거는 급등이 나오면은 기가 막히게 올라갈 때도 있죠.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떨어집니다. 그런 거 한번 타이밍 놓쳐갖고 매도 못하면 그냥 물리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와장창 받고, 어? 가족들 먹어 살릴 300만 원은커녕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까지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전업 투자자로 나섰으면은 한 몇 년 동안은 꾸준하게 1년에 5%라도 좋아요. 꾸준하게 수익을 보려면 종목 선정은 초등학생도 아는 종목. 초등학생 아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기아차, 현대차 다 알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초등학생 잘 아는 게 뭡니까? CU, 어? GS, 편의점들, GS 리테일 뭐 그런 거. 농심라면 다 알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차트를 딱 보면은 높이 올라가 있을 때 말고 떨어져 있을 때, 본인이 전업 투자의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차트는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차트 볼 줄도 모르면서 전업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대형주, 초대형주를 사서 가보는 거예요. 그것도 분할 매수로. 실력 안 되는 사람은 절대 한 방에 사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계속 수익이 날 겁니다. 여유롭게 하시면. 사놓고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안 가? 우리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포트폴리오 보면 오리온이라고 있죠. 오리온 손실은 안 나고 있죠. 제가 들어간 자리에서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손실 나도 0. 몇 프로. 13만 원 밑으로 잘 안 내려가잖아요. 제가 13만 원 초반에 사라 그랬잖아. 13만 원 초반 갔다 13만 원 중후반 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잖아. 그런 거는 조금씩 올라갔을 때 팔고 빠지고 팔고 빠지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 응? 그런데 그 무거운 주식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전업 투자자는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업 투자자가 아니죠. 전업 투자자는 맨날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하세요. 트레이딩. 자기 돈 1억이 있으면은 3천만 원은 장기 투자 종목에 박아놓고 나머지 7천 가지고는 반을 또 쪼개서 스윙. 스윙이 뭐냐? 단타 아니고 단타와 장기 아닌 단타와 중기, 중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하고 일주일 있다 10% 올랐어. 그럼 팔고. 그런 게 스윙이에요. 스윙 전략으로 가고 나머지는 단타로 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 1억인데 1억 갖고 장기 투자해? 그럼 전업 투자자가 아니지. 장기 투자자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야. 1억 갖고 삼성전자 사놓고 컴퓨터 앞에 왜 매일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올라갈 때까지 직장 다니면서 지켜봐야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가 마음에 와닿은 분은 성공할 겁니다.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야, 이 사람이 말한 거가 도깨비밸류가 말한 거가 진짜 마음에 와닿네. 그러면 성공할 기미가 보이는 분. 아, 이 사람 뭐라고 떠들고 있어. 그러면 전업 투자에서 성공 못 합니다. 제가 말한 거는 뭐 차트 보는 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전업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1시 반부터는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업으로 뭐 하는 일이 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부업을 하게 됐고 또 부업이 괜찮아서 어?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나서 술 먹기도 뭐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서 만약에 확진자가 돼봐요. 여러분들 리딩은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사람을 잘 안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부업으로 뭘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식 전업 투자에서 성공하세요. 그럼 부업거리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부업도 주식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나중에 어떤 일인지 아실 겁니다. 주식하고 관련된 일. 저는 이 회사가 나중에 주식 상장을 할 것 같아서 그 회사 관련해서 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가 성장성 있는 회사야. 그 회사가 주식 상장하면 상장할 때 대박이 나는 거. 그래서 저는 부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도깨비 밸류였고요. 지금까지 전업 투자자 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를 한번 뽑아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얼굴 없는 리딩자 도깨비 밸류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오셔갖고 업로딩 되는 거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밸류였습니다.